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 법문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돼서 영광입니다. 예. 얼마 있으면 음력으로 설날이 다가오는데 네. 지지리도 공상으로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인간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않는 이가 있을까요?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대통령이라고 지질이 궁상이 아닐 것 같습니까? 보여지는 입장에서야 근엄한 표정을 짓고 형식적인 그럴싸한 말만 해대요. 무지무지하게 형식적인 말만 해댑니다. 그 근기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리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 대안이 없다라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정신량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그 양반도 그 자리에서 지질이 궁상 떠는 행위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50%도 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않는다면 반대 급부는 있기 마련이에요. 30%. 하지만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않는다면 70% 이상이 원하고 박수치는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로 있을 것입니다. 지질이 궁상인 것이죠. 밑에 있는 하층의 서민들이야 대통령을 보면 우러러 보겠고, 또 하층이기 때문에 꼭대기에 있는 최고의 권력층을 쳐다보질 못해요. 올라가서나 보는데 이 밑에 하층에 있는 이들은 이번 생애에서는 절대 상층까지 못 올라갑니다. 잘해봐야 중층인 것이지. 그래서 상층은 원래 미지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밑에 있는 이들은 절대 지질이 궁상인지 모르지만 위에서 같은 동급으로 본다면 전부 다 지질이 궁상이라는 것이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40일도 안 남은 마당에 하는 행위를 보면 같은 상급에서 보면 전부 지질이 궁상이에요. 인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찍기는 찍어야 되는데 저런 지질이 궁상들에게 나의 삶을 맡긴다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나는 지질이 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력을 뽐내는 대기업의 CEO는 어떨까요? 대기업의 CEO는 타고난 육생의 기본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육생의 경쟁의 자리에서 CEO에 오를 수 있는 것이지, 또 위에 올라가다 보면 그들끼리 하는 행위 보면 못나도 그리 못날 수밖에 없어. 지질이 궁상은 더하지, 희한한 짓들은 많이 하지만 밑에 있는 이들은 절대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근기를 갖고 왔고 그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일천일을 하는 것이지,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면 지질이 궁상인 것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물론 네의 위계가 높으니까 높은 만큼의 이 많은 인연들이 너를 따를 것이지. 근데 이들, 너는 갖고 온 육생의 기본금이 있고 기본금만큼의 인연들이 따르는 것이라 그들이 노력한 만큼의 육생량을 줘. 이거는 힘의 논리 걸라. 겨우 육관사 할 수 있는 육생량만 주지, 사람들과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천의 에너지 정신량을 부과시켜줬다면 지질이 궁상으로 안 삽니다. 그들은 절대 지질이 궁상으로 안 사는 것 같지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사들이 지질이 궁상으로 안 살까요? 교수들이 지질이 궁상으로 안 살까요? 그들의 행의 현장은 학교고 그들의 행의 현장은 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차마 비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쏟아부은 에너지를 충전하기에 돌아가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지지리 궁상이 나타나요. 사회는 밝을 때 움직이는 곳이다.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지만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 저마다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가정의 일거수일투족을 밝혀내질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지지리 궁상이에요. 얼마나 못난 모습이 가정에서 다 비춰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할까? 이 가정은 감히 누가 하나 들어가서 콩나라 밤나라 뭐 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진정 음양 차원의 합의를 이루어 에너지를 충전을 한다면 이 양반은 행의 현장, 사회, 교육의 현장으로 들어가 자신의 뜻을 다 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감만을 펼치다 나중에 막히면 막힌 만큼의 욕을 먹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곳에서. 여기는 가정인 것입니다. 에너지 충전도 이 가정에서 지지리 궁상으로 살아가요. 지지리 궁상으로 사는 이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지리 궁상으로 살아갈까?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시오 찾아온 내 앞에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고, 하나 된다는 것은 내 앞에 인연이 가져온 문제를 바르게 풀어나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앞에 인연은 누구냐면 나의 업을 사기 위해 보내진 자라. 그 자들은 항상 문제거리를 갖고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우리 도반님들 공부를 시키는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대들이 안고 있는 업을 내가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으면 내 업덩이, 놓으면 네 업덩이. 하지만 나는 아쉬워 찾아오는 그대들의 아쉬움을 채워줘야 하는 운용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품을 품어 나가고자, 그 아쉬움을 채워주고자 하는 것에 있어요. 아쉬움을 채워주지 못하면 나는 아쉬워 찾아온 그 인연 앞에 지지리 궁상밖에 못하는 것이죠. 왜 나는 그대들의 업을 내 업으로 받아들이려 할까요? 왜 그대들의 업이 무엇인지 뻔히 알고 내가 품어하는 만큼의 내 업덩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시키려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온 거야. 내 업을 풀어달라고. 예전에는 한 4, 5개월 전만 해도 아쉬워 찾아온 이의 아쉬움을 무조건 채워주려만 들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본성은 저마다 달리 나타나. 그리고 나한테 득이 되는 자가 있고 나한테 해가 되는 자가 있고 그저 그런 자가 있어요. 인연도 세 가지로 분류돼요. 전체적으로 내 말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한쪽 발을 딱 올려놓고 들어갈까 말까 내 셈법에 빠져 있는 자가 또 30%가 되는 것이고, 반대급부로 또 30%가 자리를 합니다. 나머지 10%야 그 333으로 나누어서 주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저는 확실한 가치관이 섰어요. 무조건 아쉬워 찾아오는 자들을 안아주지는 않습니다. 네가 너의 근기에 따라 나는 이런 말을 했고 이리 하면 네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는 내가 품어 안아주지만, 의심하는 자, 잣대를 잡는 자는 가차없이 쳐버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거예요. 너의 아픔을, 너의 부족함을, 또 너의 모자람을 과연 너는 어디 가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네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자가 과연 있는가를 한번 보라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모두가 지질이 궁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 맞이하는 자를 통해. 이 자가 진짜 너의 아쉬움을 채워준다면 지질 궁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눈을 뜨고 바라봐야지. 철학가들, 이상가들, 신앙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정치가들, 경제가들, 예술가들 모두 지질이 궁상입니다. 내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상 지질이 궁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쉬워 찾아오는 이와 함께 해 나가고 그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데, 항상 아쉬워 찾아오는 자는 아쉬움을 채워달라는 문제거리를 갖고 오는 것이죠. 이로운 자는 그 아쉬움의 바구니에 이로움을 채워줘야 하는 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고, 공부도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 하는 것에 있어요. 내 앞의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면 전부 다 지질이 궁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법문을 하며 이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